자, 어디 문제냐면 230쪽 문제예요. 자, 마플 개념을 익힌 2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여기가 알파라 그랬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서 A, B, C, D의 부호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2차 함수에서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라고 할 때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되게 쉬운 게 있죠. a는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a는 플러스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플러스다라고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c도 되게 쉽죠. c도 되게 쉬운 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이것도 플러스다라고 해서 이거 두 놈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일단 개형을 아는 사람들은 a의 부호 쉽게 알죠. 헛둘셋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a의 부호는 플러스다라고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d도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d는 마이너스다라고 금방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BC의 부호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2차의 그래프에서 B의 부호를 어떻게 찾을 거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건 꼭지점의 위치가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꼭지점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의 평균이 여기 꼭지점의 위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두 근의 평균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의 부호는 일단 플러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니까요. 그러면 여기 두 근의 합이 플러스면요. 여기의 부호는 뭐가 돼서 나타나야 되냐면 얘가 플러스라면 b의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요. 두 근의 곱도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두 근의 곱도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플러스라고 쉽게 구했지만 두 근의 곱은 당연히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할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A의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자, A의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됐을 거고요. 그때 C의 부호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얘랑 곱해서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두 개 곱하니까. 그래서 C의 부호도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쪽이든 둘 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나오게 되니까 다 여기는 여기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C에서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B의 부호는 여기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 하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A의 부호가 플러스인 건 당연하겠죠. 두 근을 곱하면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C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꼭지점이 얘랑의 평균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른쪽에 있다면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왼쪽에 있다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얘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저놈이 쉽게 떨어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3차에서 A, B, C, D의 부호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이거를 좀 평범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A의 부호하고 D의 부호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여기까지 크게 고민할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값은 뭐가 돼서 나오는 거냐면 프라임이 0 되는 놈이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하게 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값을 따질 게 아니고 부호를 따질 거예요. 부호를 따질 건데 그러면 여기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잘 볼게요. 두 근이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근의 평균 가운데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면 이것의 부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A는 플러스인 상태니까. 자, A는 플러스인 상태니까. 그럼 B의 부호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같은 쪽에 있죠. 부호가. 그렇잖아요. 두 근이 지금 부호가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을 곱하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분에 이거를 들어가니까 C의 부호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그럼 이제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좀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A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는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얘는 어디를 보고 풀면 되냐면요. 요거를 보고 푸시면 돼요. 제가 3차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요렇게 되는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요거 잘 체크해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를 얘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뭐냐면요. 세근의 평균이에요. 세근의 평균이 얘가 나와요. 다시요. 자, 헛둘 셋 그릴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능형이라면 세근의 합이 6이죠. 그럼 3으로 자르면 여기가 뭐겠어요? 2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세근의 합을 평균 냈을 때 여기니까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세근의 합할 때 부호를 바꾸잖아요. 요거 빨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점의 위치를 딱 보는 순간에 요점의 위치를 보면 알파 베타하고 무조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만 딱 보게 되면 B의 부호는 금방 나옵니다. 자, 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따질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부호를 다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쵸? 자, 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오른쪽이에요. 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2차 함수 할 때 x제곱 빼기 4x 그러면 꼭지점 2잖아요. 플러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4x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이러잖아요. 그래서 3차에서는 지금 여기에 부호를 보는 것처럼 이것의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그 놈이 요점의 위치를 보면 금방 B의 부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C의 부호만 체크를 하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 쉽다 그랬고요. D 쉽다 그랬고요. B도 지금 요점 체크하면 굉장히 빠르게 부호를 잡는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는 C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 C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얘랑의 요거 프라임으로 따지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프라임 따지는데 프라임 두 개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프라임의 부호가 같죠? 그러면 플러스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근의 곱이 플러스잖아요. 이거 미분했을 때 3a x제곱이지만 어쨌든 그 부호만 따질 거니까 x제곱 더하기 뭐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부호를 따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같으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제가 그림을 다시 할게요.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파고요. 베타고요. 베타가 더 커요. 절대값이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A, B, C의 부호를 어떻게 빨리 잡느냐의 문제예요. 자, A의 부호는 쉽죠. 당연히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겠죠? 자, D의 부호는 당연히 여기니까 플러스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얘랑 얘랑의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돼요. 이놈이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즉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얘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죠? 곱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부호가 빠르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거 한 번만 잘 깨달아서 이해해 주시면 순식간에 문제들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제 401번 문제 볼게요. 고민할 거 없이 어려나? 내가 그려준 그림하고 똑같네요. 이런 된장을. 자, 402번에 1번을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A의 부호부터 씁시다. A의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죠? D의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죠? 맞죠? 자, B의 부호는 점 하나 찍으세요. 가운데 알파 베타 사이에 점 하나 딱 찍으세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럼 B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A가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이해되셨어요? 그쵸? 자, C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였으니까 C도 마이너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A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거거든요. A랑 부호가 같다 다르다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꺼놨단 말이에요. 자, 그럼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a의 부호 마이너스인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d의 부호 마이너스인 거 확실하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어떻게 따지냐면 요 점을 찍으시라 그랬죠?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뭐여야 돼요?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곱했더니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해요? 절대값 a분의 a. 이건 뭐예요?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a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것은 부호를 바꿔서 낼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분의 2b. 자, 절대값이니까 b의 부호가 플러스니까요. 그럼 플러스니까 그냥 여기는 2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는 거죠? 자, c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약분할 때 마이너스 붙여두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d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다시 또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답. 자, 2번 문제 후다닥 해볼게요. 자, fx하고 마이너스를 미리 a는 깔아줬네요. 그죠? 자, 그럼 c의 부호는 당연하게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C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찍으세요. 가운데 점 찍어놨더니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원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A의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 다음 두 근을 곱했더니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B의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31쪽에 있는 문제예요.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프라임x를 줬네요. fx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죠. 이거 갑자기 문제가 겁나게 쉬워져 버렸어요. 개형 잡는 거는 굉장히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 3이 됐다라고 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이것도 알긴 아는데 여기서 써먹을 필요는 전혀 없네요. 왜? 얘가 프라임이죠. 프라임일 때 뭘 보라 그랬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내려왔다가 0 됐다가 내려왔다가 3에서 다시 기어 올라가면 이 그래프 찾으시면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놈이 어디게 생겨 먹었습니까? 왼쪽에 휘어졌다가 2번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죠? 위아래는 책임을 못 지는 거니까. 자, 403번 문제입니다. f'x가 오른쪽 같대요. 자, 뭘 체크하라 그랬죠? 부호만 체크하라 그랬죠? 프라임에서는 부호를 봐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쪽에서는 내려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0부터 2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답은 4번이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f'x의 그래프 딱 보고요. 자, fx는 미분 가능하다. 5x. 지금 403번에서요. f'x 그래프 그려줬잖아요. 문제에. 자, fx는 미분 가능하다. 5x. 오, 그렇죠. f'x가 연속이면 fx는 당연히 다 미분이 가능한 거다. 자,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405번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연속 밑줄. 이런 문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연속이라 그랬어요. 자,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fx는 당연히 연속이라고 알려주는데 f'x는 fx는 미분 가능하다? 아니죠. 어디서 불가능해요? 1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자, 기억번. x가 1의 우극, 간만에 보네요.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면 당연히 뭐겠어요? 1이죠? 아주 기초적인 거. 자, 니은번이요.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위에 f의 0이 0이다라는 얘기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러 갑시다. 자,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부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0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 여기가 문제죠. 1이 됐을 때 얘가 이러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요거 이해되시는 거죠? 접선이 마이너스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요? 미분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까지 올라갔다가 2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네요. 개형이 이렇게 생겨먹죠. 자, f의 0이 0이래요. f의 0이 0이랍니다. 그럼 여기다 손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아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얘보다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요. 극값은요? 여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f 프라임 x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fx만 그려낼 줄 알면 돼요. 근데 f 프라임 x가 끊어졌으니까 순간 당황해 버린단 말이에요. f 프라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를 확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33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 문제를 갖다가요, 숫자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아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놈을 갖다 A, B, C로 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일단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요, 딱 하나 문제 이래요. 역사상 가장 쉬웠던 수능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능으로 바꾸는 건 숫자를 다 문자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세실수 A, B, C에 대해서요, 4차 함수 fx가 있었는데 이게 4차랍니다. 근데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x-a, x-b, x-c다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희한한 거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뭔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니네도 이렇게 생각했죠. 되게 희한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A, B, C에서요, B, C가 커야 된다는 단정을 하지? 아주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A, B, C래요. 희한하죠? 미지수가 나왔을 때 이상하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하나 또 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4.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래요. 근데 내가 언제 알파 베타가 두 군이라고 그랬어요? 희한하게 그냥 알파 베타면 무조건 두 군이래요. 희한하죠? A, B, C면 무조건 A가 제일 작고 B 다음에 C래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A, B, C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랑 B랑이 다르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A, B, C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함부로 이렇게 프라임이다라고 놓고 여기를 갖다 자 내려가는 중, 여기는 올라가는 중, 여기는 내려가는 중, 여기는 올라가는 중, 이게 fx야 라고 생각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숫자를 문자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어려워지느냐면요, 이 문자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서 제가 이거는 경각을 불러일으켜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가 나왔을 때요, 문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거를 갖다 경우의 수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래도 착실하게 이렇게 줬어요. 기억번요. A랑 B랑 C랑이 같다면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함부로 그래프를 그리셔 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 B, C가 같다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세제곱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서 0 됐다가. 도움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프라임이니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A랑 B랑 C랑이 다 통째로 돼 있는 애들일 건데요. 자, fx는 0은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점이라 그랬죠, 늘.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0이 어디다 거져요? 모르죠? 그러니까 실근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억은 탈락.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A랑 B랑이 같고요. C가 다르다면 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A랑 B랑 같은데 C는 다르대요. 자, C가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다들 이렇게 해요. 자, A랑 B랑이 같으니까 여기는 제곱이 됐고요. C는 여기다. 이거 아닐 수도 있죠. C가 왜 꼭 이쪽에 있어야 돼요? C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A랑 B랑이 같은 A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0 됐다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가 C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0 됐다가 올라가는 애가 여기가 C고 여기가 A랑 B랑 같은 애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얘만 갖고 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함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F의 A가 0보다 작으면 그랬어요. 그럼 F의 A라는 얘기는 A를 넣어서 나온 요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이 이거보다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F의 A가 여기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두 가지 경우 다 그는 두 군데서 만나네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디귿번의 케이스예요. 자, A, B, C의 순서를 딱 정해줬네요. 그게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A, B, C의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A, B, C가 됐을 거고요.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여기는 올라갈 거고요. A, B,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F의 B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은 위에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0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절경을 갖는다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두 장에 넘어가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236쪽에 있는 거 제가 한번 마플 개념 익힌 6번 문제 풀어준 적 있죠? 요거 볼게요. 236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요 문제는 마플 개념 6번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가 gx 빼기 fx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프라임으로 추정하기 전에요. 이미 빼기에 대한 식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요. 혹시나 이 식이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줬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1, 뭐 4다, 5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이 식이 나와버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나와버리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식을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해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식이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문제 푸실 때요. 자,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에 의하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런데요. 나머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려면 하나를 기억해요. 이 직선이 나올 때 이 직선에 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fx 빼기 gx 빼기 fx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의 식이 뭐가 되게끔 x축이 되게끔 얘를 갖다 변형하는 거다 그랬죠. 자, 그러면 hx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이게 fx가 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fx가 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가 축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서 접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 접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4차에서 1차를 빼도 어차피 4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차일 거란 말이에요. 최고차가 1이니까 얘도 최고차는 1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자, 이것도 고난이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기울기가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값이 어디냐면은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가 얘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두면 되게 잘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문제 내도 돼요. 이거 P 이래도 돼요. P가 금방구예요. P가 금방구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놓고 놓으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4차에 이렇게 두 군데 접할 때 여기 어디라 그랬죠? 두 개 뭐라 그랬죠? 가운데 기억나세요? 설명 안 해줬나? 에헤이. 자, 4차 함수의 미래관계 제가 3차 함수의 미래관계 설명해드리죠. 일단 얘부터 풀고 갈게요. 일단 얘랑 얘랑 가운데가 얘예요. 2차와 2차가 붙었을 때는.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 값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P가 물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냥. 근데 그러려면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좀 이따 이거 풀고 갈게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hx의 식은 어떻게 세워요? 여기가 접했고 여기도 접했잖아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쓰시면 되잖아요. 최고차는 1이니까 해결됐잖아요. hx 끝났죠? 극대값 구하라 그랬죠? 여기잖아요. 제가 아까 요가 어디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때려 넣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팍 높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딱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쫙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놓고 이 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길이가 얘예요. 이 길이가 얘예요. 이거 찌그러뜨려 놓으면 이 길이가 여기잖아요. 찍찍찍찍 그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난이도 높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거 빼는 식의 그래프 그리는 법하고 식세우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이게 고난도 문제 아니에요. 이건 되게 저난도 문제예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연도를 보니까 4차 함수의 지금 비례 관계가 전혀 깨끗하네요. 자, 정리. 4차 함수의 비례 관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4차함수의 비례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접해서 0 되는 놈이 있잖아요. 0 되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걸 얘기를 했죠. 요렇게 걷을 때요. 여기 프라임이 되는 얘랑 딱 놓고 보면 이거 대 이거는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편하게 푸니까요. 비례관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1이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를 두 개를 곱하면 4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x-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와 x-5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였는데 이 두 그래프를 곱하는 거예요. y값들을. 그게 이게 곱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0, 0은 맞거든요. 근데 여기를 대서 좌우가 대칭, 여기를 대서 좌우가 대칭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랑 얘랑 딱 가운데에서 그 값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두 개가 접하는 4차 함수가 나왔을 경우에 여기랑 여기랑에 딱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 딱 가운데 2분의 A 플러스 B가 딱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1대 1이 되는 거죠. 중점이 여기에요. 여기는 3K, 여기는 K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할 사람하고 말 사람 하세요. 아주 필수는 아닌데요. 혹시나 뭐 기억할 만하면 하시고요. 자, 제가 안 가르쳐드린 3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가 딱 변곡점이라고 딱 합시다. 요 점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요 점이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제가 그때 뭘 가르쳐 드리냐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거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대 1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니까 여기도 이제 1이 속도가 됐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걷을 때 요 값은 얼마일까를 알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가 1이죠.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죠? 자, 제가 거꾸로 해드릴게요.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단 말이죠. 자, 이걸 풀어 제끼게 되면 여기는 x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요. 그럼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되게 돼요. 3x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죠?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가운데 0이구나 알아요. 제곱 앞에 0이니까. 그쵸? 미분해 볼게요. 이죠? 0 되는 것 따지면 마이너스 2라고 1 나와요. 요 비례관계가 성립.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잡아서 근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K면 여기는 루트 3K가 나오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일단 나머지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혹시 알아두면 쓰고. 하도 지금 그러면 여기도 그게 있을까요? 여기도 그건 있어요. 이렇게 따져볼게요. 여기랑 이거랑요 루트 2배 나와요. 요거는.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요. 혹시나 제일 많이 쓰는 놈이 이놈이겠죠. 그나마 두 개 중에 많이 쓰는 놈이 이놈일 거고요. 정 위급한 순간엔 얘도 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뭐 얘를 기억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정하자. 여태까지 하는 거 비례관계 알았으면 일단 요것만 기억하자. 1대 루트 3만 기억해 놓고요. 혹시나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 애들이라 근데 두 개 중에 얘만 기억합시다. 얘만 기억해 놓고 혹시나 나오면 쓰는 거라고. 자, 내가 저 시계를 보고 어저께 오버를 했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찰대 문제를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주 숙제가 822번까지예요. 822번까지면 최대체도 전까지거든요. 그때로서는 다 끝나는 문제인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여기 제가 수업한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일단 해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시험 준비랑 겹쳐서 이렇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는 이제 미치듯이 나가는 진도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